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향한 외침이 가득했던 6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이날은 6월 10일부터 20여일간 펼쳐진 민주운동을 말하는데 이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죠. 네, 누가 시킨 것도 꼭 해야 할 의무도 아니었는데 나라를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 시절의 국민들. 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그날의 함성을 기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 18만여 명의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학교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선 학교마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구도심에 자리한 소규모 학교입니다. 전교생이라야 191명. 마지막으로 5, 6학년까지 등교를 마치면서 전교생이 매일 등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 지원이 안 돼 매일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직접 체온계로 전교생의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학교 전체를 통틀어도 고작 21명밖에 안 되는 선생님들이 발열 체크에 수업 준비, 급식 지도까지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워낙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 시간도 한꺼번에 많이 몰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실제로 충북교육청은 학생 수 600명 이상인 학교에만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지난달 210대를 추가 보급했지만 이마저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학부모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교육청 전화하려고 그랬어. 근데 또 그래도 생명 안전에 있어서는 인원수 관계없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최고조에 이르자 충북교육청에서도 방역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육청 등에서 도내 희망학교에 한해 100여 명의 교직원들을 보내 발열 체크와 급식 지도 등을 돕기로 한 겁니다. 아침에 발열 체크를 하는 인원이 보통 이런 소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한 서너 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 있는 담당 부서들에게 배당을 해서. 하지만 이마저도 이달 말까지만 제공되는 한시적인 지원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선생님들이 언제까지 방역의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6월 9일 어제를 법정 기록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첫 기념 행사가 지난해 기록문화 창의 도시로 선정된 청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행복한 청주에서 살고 있는 저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뒤 열린 첫 기념 행사. 직제 본향 청주시가 지난해 기록문화 창의 도시로 지정된 것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청주시가 기록문화 창의 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문화 도시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기록이라는 주제를 청주시의 대표 브랜드로 세우기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기록문화 도시로 지정되는데 미랄이 된 청주시 기록관에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42만여 점의 공공 기록물들이 전산화 작업을 거쳐 보존되고 있습니다. 기록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좀 녹아져 있고요. 또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 청주를 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각종 기록물을 수집 보관하는 시민 기록관이 들어서고 기록 관련 유네스코 산하 첫 국제기구인 국제기록유산센터도 청주에 문을 엽니다. 청주는 직지라고 하는 그 기록물을 통해서 유산을 통해서 청주가 기록과 관련돼서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열정은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다가 스타 도시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더욱 크게 조명을 받고 있는 기록의 가치가 청주시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열흘가량이 흘렀습니다. 충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1호 법안을 속속 내놨는데요.
주로 지역구와 관련 높은 법안을 제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의 정정순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은 소상공인 지원법입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여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공약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청주 서원의 이장섭 의원 역시 도심공원 지키기 공약을 1호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국가가 지자체 도심공원 취득 비용을 최대 70% 보조하고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해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거의 중요한 그 쉼터 또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들이 지역구 개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3건을 한꺼번에 발의했습니다. 청주 흥덕 도종환 의원은 아예 채용 비율을 명시했습니다. 권고에 머물고 있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35%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동남사군 박덕흠 의원은 농업인 기초연금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농가당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의 현금이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농민 버전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자발적 공익적 가치 보존에 대한 그런 당연한 권리 대가인 가칭 농업인들의 기초연금제 이걸 추진한 거죠. 엄태영 의원은 중부권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충청북도가 제천 단양 일대를 글로벌 관광지로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영동군은 멸종위기종 1급인 붉은점 모시나비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붉은점 모시나비의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제 30쌍의 나비가 방사됐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모시적삼처럼 반투명한 날개에 붉은색 점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붉은점 모시나비입니다. 강원 삼척과 경북 의성에 서식하던 붉은점 모시나비가 충북 영동에서 발견된 건 지난 2016년. 영동군은 국내 서식지 3곳 중 최적의 환경으로 손꼽힙니다. 영동군은 붉은점 모시나비 애벌레의 유일한 먹이인 기린초가 다량으로 자라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개체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지난 2017년부터 매년 확인되고 있는 붉은점 모시나비는 5-60마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금강위역 환경청은 영동 지역 붉은점 모시나비의 자연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암수나비 30쌍을 방사했습니다. 서식지회 보전기관인 생태보존연구소에서 인공 번식한 개체들입니다.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한 종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근교약세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 수를 확보하면서 방사하면 그 개체군 자체가 그러니까 이 그룹 자체가 굉장히 안정된다는 뜻이거든요. 멸종위기종 1급인 붉은점 모시나비가 대량 번식하면 영동군의 새로운 환경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붉은점 모시나비는 영동 지역에 제가 볼 때는 브랜드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함께 주민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알려서 같이 지켜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강위역 환경청은 내년부터 지역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붉은점 모시나비 보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는 지난달 28일 1심 선고에서 패소하자 항소심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용료 체납과 불법 전대 등으로 라이트월드와 소송이 진행 중인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남아있는 청주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3,501세대였던 청주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달 말 기준 31가구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르면 8월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정돼 온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